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지입니다. 44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하락 순위는 광역시 중에서 여전히 4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와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요? 부산 낙폭이 더 커졌어요. 사실상 4위지만 2위, 3위, 4위가 큰 의미가 없이 비슷한 수준의 낙폭을 보이고 있더라. 하지만 저는 부산이 곧이어 대구의 자리를 꿰찰 걸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세시장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곳이 부산인 것 같습니다. 전세시장 규모 대략 800조 정도의 시장이라고 하죠. 그 중에 전세자금 대출이 200조 시장의 규모라고 하면 부산의 부산이 아니고 자기 자본이 600조가 투입되고 은행 돈이 200조가 투입된 것이 지금 부동산 시장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금리가 오르면서 이 시장의 규모가 반토막이 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장에 투입된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 돈이 많이 투입돼야지 가격을 떠받치고 올라갈 텐데 가격을 떠받칠 요인이 사라집니다. 시장이 쪼그라들면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다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현상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집값을 떠받치는 기둥이 사라진다. 전세 보증금 합 한창 때 잘 나갈 때는 8천조. 올 초만 해도 부동산 시장 8천조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세 시장이 6천조 시장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이거 지금 금리가 더 오르면 내년에 4천조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 언젠가요? 파란색 선. 네, 2017년 그리고 2018년, 19년 이맘때 시장 규모가 5천조 정도 시장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7천조, 8천조 이렇게 늘어나면서 7천억, 죄송합니다. 7천억, 8천억. 월간 5천억이니까 이 표를 한번 볼까요? 17년도에 4조 7천억 규모 시장이었던 것이 20년도에 잘 나갈 때는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리네요. 4조 7천억짜리 시장이 8조 2천억짜리 시장으로 바뀌었다. 그 말인즉슨 시장이 거의 4조 가까운 돈이 더 투입되었다. 그 말인즉슨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을 더 자극하면서 매매 가격도 같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것이 어느 정도 정점을 이뤘다. 언제? 21년도에 정점을 이뤘고 이제 앞으로 전세 시장 규모는 줄어들 날만 남았다. 이게 쭉 올라가다가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 가격 같이 떠받치고 올라갔는데요. 전세 가격 떨어지고 매매 가격도 같이 떨어지는 이 현상. 데칼코마니 모든 게 어느 정점을 기준으로 지금 큰 산을 이루는 듯한 느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전세 가격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말 요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예년 평균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지금 1월달 이런 경우에 2억 5천만 원 정도 수준의 전세 가격이 2.1억으로 떨어진다. 근데 이거보다 더 사실은 시장의 충격은 훨씬 더 크게 올 것 같습니다. 거래가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물량이 많다는 것. 부산 지역 투자로 오는 사람 있던가요? 외지인들 관광버스 타고 몰려왔나요? 순환매 없습니다. 이제 전국의 모든 부동산 투자자, 웬만한 부동산 투자자들은 정말 빠꼬미가 다 되었고, 다를 대로 달았고, 이미 하락을 웬만큼 경험하면서 아플 만큼 아픈데 또 무슨 투자냐, 이제 투자라면 넌덜머리가 난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시장 분위기는 많이 얼어있습니다. 왜? 매수자가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나보다 더 바보, 폰지 투자나 이런 거 할 때 나보다 더 바보가 집을 사줘야지 올라간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는데요. 내보다 더 바보가 없더라. 이제 다 빠꼬미가 튀어가더라. 매수의지수 전국 요거 60 이상이 간빙기라고 했는데요. 60 이상이 간빙인데 어디가 60으로 갈 만한 곳이 치고 올라가는 거 보이나요? 광주가 지금 뭐 살짝 치고 올라간다 이런 느낌인데 15 아래예요. 15 아래. 매수의지수가 15 아래예요. 매수세가 없어요. 매수세가. 매도세만 강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부산 지역 마이너스 0.32. 해양도시 부산. 이게 파란색으로 물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건 뭔가요? 야, 경남 사람들 너무 많어. 경남 사람들 부산 와서 집 사줘야 될까 아이가. 양산, 제가 오늘 양산에 좀 다녀왔네요. 예. 양산 그 사람들 뭐 하노? 양산 사람들 좀 와라. 김해 사람들 와라. 울산 사람도 오고 창원 사람도 와서 좀 살아야 되는데 경남 지역도 부산보다 더 많이 빠지네요. 왜 경남 지역 많이 빠지는 게 우려스럽냐면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도지역들 있죠.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충남 제법 올랐었는데 뭐 강원도, 충북, 경북 좀 뒤늦게까지 올랐던 지역들 있죠. 얘가 왜
뒤늦게까지 올랐냐? 다른 지역들 치고 나갈 때 얘들은 개걸음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올라가서 상승률이 좀 좋아 보였을 뿐 하락하니까 같이 더불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지역 중에서 경남이 압도적이더라. 부산을 다 애둘러 싸고 있는 이곳들 다 하락으로 물들어 버렸더라. 누가 부산에 와서 부산 집값을 사줍니까? 서울에서 KTX 타고 내려올까요? 안 올까요? 매매 가격 지수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 제가 요거 전세 가격 지수라고 했는데 전세 가격 지수 빠르게 빠지고 있는데 저게 더 많이 빠질 우려가 있다. 네. 신고가 비율은 15% 정도 수준까지.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동안 못 올랐던 일부 지역들 거래가 못 올랐던 지역이 오르는 게 아니고 신고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래 공백이 컸던 지역들이 신고가가 나온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고가 비율 15% 의미 없다. 이거 25% 정도는 되어야지 20%에서 25% 정도는 되어야지 시장이 좀 살아날 힘이 있나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더라. 잘 나갔던 인천 지역들 보시면은 인천 지역 올 초까지 그래도 양호했거든요. 그때 주간 신고가 비율을 보면 25%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이때 거래량 이미 확 죽어가는 시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0% 이상의 신고가를 유지하더라. 이것도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면 하물며 15% 정도의 신고가가 나오는 부산 매력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부산 규제 해제되고 나서 거래량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폭발적으로 늘어난 걸로 보이나요? 오히려 올 초 대선 이후보다 더 못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거래량 늘어나는 효과 3개월밖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 거래량 살펴보시면은 바닥이다 의미 없다. 그 많은 아파트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없다.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 놓고 본다면 아직 10월은 집계 전이니까요. 3,000건 정도 수준. 이게 9,000이 넘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3,000건이에요. 거래가 갑자기 3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는데 금리가 3배로 오르고 있는 이 시장 분위기 속에서 거래가 3배로 늘어날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금리가 정점을 찍고 다시 금리가 예전처럼 굉장히 중립금리 수준 2% 3% 대출금리가 한 3% 중반 그 정도 수준까지가 다시 내려오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어줘야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금리의 정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하염없이 오르고 있는 지경에 지금 선진입을 한다? 때려치아보라. 그럴 거면 때려치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제 지인이 옆에서 양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부산에 한 개 사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 그럴 거면 때려치아보라. 이때까지 공부했는 게 뭔데? 뭔가 이런 지표들에 있어서 이런 기준선이 있잖아요. 이거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부산 지역 요 9,000은 돌파해줘야 되는데 지금 3,000이다. 선진입을 하려면 최소한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근접해 나가는 시그널들이 있을 때 해도 충분하다. 뭐가 급하다고. 전세 거래량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부산 지역도 지금 인구 1000만으로 볼게요.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보면 지금 점점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초록색에서 점점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이미 빨갛게 이렇게 물들었는 지역도 있지만 부산 지역 결코 안심할 수 없다.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던 추세에서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부분. 또 뭔가 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 있는 징후들이 보일 때 들어가도 부동산 시장은 충분하더라. 급하게 선진입했다가 몇 년 기다리려고. 과거 서울이 언제였던가요? 언제까지 하라겠나요? 한 8년, 9년 그맘때 정점을 찍고 한 2009년부터 내리막을 달려서 14년, 15년까지 엄청난 조정을 거치다가 갑자기 급반등을 하면서 2009년의 고점을 다시 회복하는 지역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세력들이 붙어가지고 가격을 더 급격하게 올리는 지역도 있지만 상당수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보냈더라. 그러면 과거 이 수도권 지역 2009년도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부산이 2022년이에요. 이제 1년 하락할까 말까 한 그런 모습이에요.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는 이제 넉 달째 하락인가요? 그것만으로도 하락을 볼 수 없죠. 실질적으로 하락은 한 1년 정도 되어 간다고 생각해 봤을 때, 과거에도 4, 5년 하락했는데, 지금 이제 1년 꼴랑 하락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급해져? 그렇다고 집값이라도 쌉니까? 그러면은, 사라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집값 소득 대비 비싼 상태 맞거든요? 그러면 최소 조정 3년이다. 최소 조정 3년, 길면 6년, 7년까지도 보는 게 과거의 사례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1년 차라서 그냥 제 방송 보시면서 느긋하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매물, 부산의 매물,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좀 줄어드는 느낌 있지만, 절대 수치가 워낙에 높다. 빨간불 들어와 있어요. 매물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세 매물, 요게 제일 문제예요. 요게 문제. 인천은 어떻게 인구 유입이 된다든지, 어떻게 해소가 된다든지, 가격 많이 조정받으면 빠르게 다시 좀 안정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부산. 시한폭탄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폭탄 돌리기, 심지가 점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 심지가 짧아지는 심지를 누가 받아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님이 한 개 더 사시면 해결이 되겠지만, 님부터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량이 전국 탑 수준을 달리고 있는 이 시장 상황 속에서 나부터 일단 좀 불안감을 느끼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나보다 더 똑똑하게 움직이던 사람들 오죽하겠습니까? 시청 감사합니다.